구독, 알림, 좋아요. 안녕하세요. 동가는 길의 갱성남자입니다. 이건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피 지수가 7월 15일 부터 이제 밑꼬리를 달고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한 달 정도 8월 16일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좀 괜찮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60일선을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거라서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60일선을 맞고 이렇게 20일선 밟고 다시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20일선 이탈된 자리라서 21선이 또 이탈하게 되면 잠깐의 또 반등 나오고 또 이게 60일선을 한 번 더 이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60일선을 잠깐 이탈했다가 2400이나 뭐 심하게 눌리면 2350 이런 자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지금 여기 한 500대 그냥 저항대 맞고 내려오는 중이라서 이렇게 지수가 저항을 받으니까 조정을 받고 들어가니까 종목이 오르는 종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드리니까 느끼시겠죠. 그래서 지수를 보고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게 이 지수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어느 종목을 사도 그 종목이 악재가 없는 이상은 대부분 다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제 오르는 폭이 다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만큼 올라왔을 때 지금 종목을 사고 들어간다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위험을 조금 회피하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사도 장기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을 잘 맞춰가지고 또 이게 물량을 계속 늘리면서 그 다음에 내 매수 단가도 낮추고 이렇게 하는 전략은 어디서든 상관이 없는 게 이런 데 들어가도 내가 생각하려고 이렇게 시나리오만 잘 짜져가 있다고 하면 어떤 자리에서 사서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물을 타고 이게 정리만 되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단타를 치러 들어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은 뭐 대북 관련된 뭐 아무래도 지금 위험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런 이제 방산 관련주나 이런 주들이 테마로 또 움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지일병이나 이런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제 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한번 탁 치고 올랐다가 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잠깐 먹고 이제 나오려고 하려고 하면 물론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직장 다니시거나 그 다음에 내가 이 주식을 자주 볼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매 자체가 저는 이제 비추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이 주식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기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장기만큼 안정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고 괜찮은 종목을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몇 개의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고 이 종목들만 모아 가시도 나중에 괜찮은 수익을 날 수 있거든요. 뭐 국민주 사고 뭐 삼성주 삼성 안 그러면 뭐 그런 걸 사시든지 그 다음에 연말 배당도 지금부터 들어가야지만 배당도 괜찮게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게 받고 그 다음에 시세도 시세적으로도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래 조금 빠졌을 때 2300 2300대 왔을 때 2400에서 2350이 오게 되면 또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장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이 지금 여기를 2300을 빠진다 하더라도 요 박스장을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스장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 시점 뭐 한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한번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수익 밑으로 쑥 빠진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를 보시고 이런 자리 이제 저항대가 오면 조금 파시고 밑에 자리 또 내려오면 이런 자리부터 모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고 이런 자리 팔고 그러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 왔을 때가 더 유리할 거예요.
근데 요런 자리 올 때 올라가는 종목 있고 요런 자리 올 때 내려가는 종목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개별 이슈가 만약에 악재가 없고 이런 종목들이라고 하면 요런 자리 샀을 때 대부분이 다 오릅니다. 대부분이 다 오르고, 그리고 요런 데 왔을 때 대부분이 다 내리고 또 조정받으면 그런 식이다 보니까 큰 그림을 보고 지금은 매수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2400쯤 오면 그때쯤부터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조금 모아가시고, 앞으로에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항대도 맞고 일정도 있고 이게 그렇다 보니까 눌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금리도 조금 더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이거 금리는 아니고 어디지? 달러.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또 이렇게 조정이 또 오고, 그리고 중요한 또 잭슨홀 미팅이 25일날 25일부터 27일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시기가 되겠죠. 이게 자이언트냐.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7.5는 명확한 것 같고, 이제 또 파월의 발언 하나로 또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뉴스에도 보면 뭐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그 인플레이션 물가 억제, 의지를 가소평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를 이제 잡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제 매파적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뭐 일시적으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금리 인하 속도도 조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둘기파적인 얘기도 같이 동시에 하면서 이 파월이 지금 혼자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금리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어떨 때 되면 올린다 하고 내린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지금 관심이 다 이게 잭슨홀 미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조금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또 이 재료는 또 잠깐이나마 또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25일날 우리도 그 2.5를 할지 안 그러면은 25bp를 할지 50bp를 할지 지금 우리 한원도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일날 그거는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예정이고, 잭슨홀은 25일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정도 될 거예요. 26일 밤에 이제 그 기조연설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장은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일 전까지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뭘 사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딱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끌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두 배씩 터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요거 먹고 조금 먹고 나오고 조금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기도 조금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뭐 원치 않는 종목에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심정은 저도 겪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종목, 그러고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지금은 끌고 갈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망한 주들 있죠. 유망한 주들인데 만약에 뭐, 일단 테마에서 산업으로 바뀌는 종목들이 아마 최고 유망하겠죠. 뭐 그런 종목이라 치면은 로봇이나 뭐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도 있죠. 로보 뭐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뭐 지금 올랐을 때 말고 이제 빠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모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아니면 대형주 같은 거에는 뭐
LG전자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에야 안 좋지.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야, 저때가 최저점이었구나 이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지수가 2400, 2350 올 때 다시 또 조금씩 모아가십시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지금 얘는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21선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다시 내려오면 이런 자리 오면 제가 사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94,000원. 이렇게 오면 또 모아 가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큰 금액을 한 번에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런 종목들이 살 수 있는 자리에 왔을 때 사서 모아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이제 눌릴 때 장이 눌려서 안 좋아, 계속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한숨은 계속 깊어지시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의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났을 때 몇 개씩 치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뭐 삼성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10%씩 먹고 뭐 그런다고 하면 이 10% 먹은 그 액수에서 반을 뚝 떼가지고 그 10% 금액을 다른 종목을 치내서 현금화 해야지만 다음에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내 그 현금은 남은 현금으로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났다고 끝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런 자리면은 조금씩 팔아서 밑에서 다시 사신다든지 다른 종목에 물려있는 종목을 반을 치고 반은 수익을 낸 걸 확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은 도움이 되는 장이라고 생각 들고,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대형주들이 일단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올 때마다 지수가 움직일 때 대형주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박스로 움직이다 보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 10% 이렇게 박스장에 이 박스장에서 이 박스장을 먹는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5%, 10% 이렇게 투자해서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만약에 100%를 투자했을 때 여기서 한 50% 팔고 다시 50%를 넣었을 때 이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계속 투자 수익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현금화하고 이 현금화된 돈이 다시 밑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장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고 내려오면 기회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사십시오. 장이 바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이후에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긴 한데 그때는 또 어떠한 상황이 오는지를 보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종목들은 변함없습니다. 그냥 내 소득 매수가에서 이탈을 한다고 하면 기준을 정해놓고 그때부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이면 한 달, 안 그러면 5% 이상 빠지면 얼마씩 사겠다, 7% 이상 빠지면 얼마씩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금융지주를 이제 이거를 장기 연말까지 가져가겠다 배당주로 이제 저는 보고 여기서 샀는데 한 이틀 뭐 1, 2%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는 연준에 이제 매파적인 기조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장도 안 좋아지고 이제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영향으로 이제 정권주는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빠진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자리가 이탈하는지 안 이탈하는지 먼저 보시고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짧게 3% 안 그러면 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날 때 1대1로 타시다가 내가 가진 비용이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고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 하면 그때부터는 몇 프로부터 뭐 한 달에 얼마씩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자리를 이탈할 때가 위험한 거지, 이탈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자리를 이탈하는지를 보고 사시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이게 지수도 거의 뭐 정권주랑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나라의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이 지수를 또 부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 더 빠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 들고, 올해 연말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더 빠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왔더라고 하더라도 살짝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했다가 다시 박스 장을 만들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서 제 의견과 맞고, 아마 제 생각과 비슷하시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그런 자리에서 조금 물량을 모아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이제 장이 빠질 때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즌 이제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 일정에 맞춰서 뭐 한 24일이나 25일쯤, 26일날 뭐 만약에 그날 발표 날에 오전에 뭐 많이 빠진다고 하면 그런 날 사두면 29일, 30일 뭐 이런 날은 올라가게 또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금리 인상에 관련된,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또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뭐 26일날 결정이 나고 나면 29일날 잠깐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시 매수세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녹화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장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한 언급을 솔직히 하기가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종목들이 단기간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좋을 수가 있는데, 다시 이 자리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그 올라갔을 때 하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올 때 제가 원하던 부분에 다시 오게 되면 한두 종목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이 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선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중에서도 조금 잘 가고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다 보면 다른 종목들에는 또 관심을 또 안 가질 수가 있고, 그 종목들이 또 다른 악재가 나와서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종목 언급하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이제 시점이 됐어요, 솔직히.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은 뭐냐면은,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앞으로 이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뭐 LG, 그 다음에 뭐 삼성, 그 다음에 제가 또 셀트리온도 말씀드렸죠. 셀트리온도 내려오면 사가지고 갈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내려오면 기회다 생각하시고 사서 그냥 가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자리에 오면 그냥 사는 자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녹화를 하게 됐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